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면 영상 녹화를 할 거라는 방침을 정했다는 건데요. 지금 윤석열의 체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또 이제 본격적으로 구속돼서 파면까지 가느냐, 지금 전 국민의 관심, 물론 여기서 전 국민이라는 건 제가 지금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들을 뺀 겁니다. 이런 내란 수괴범들까지도 옹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겠냐, 이런 취지에서 저들을 제외한 압도적인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체포, 파면 여기까지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공수처에서는 조사실을 만들고 영상 녹화 장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영상 녹화를 한다는 걸 원칙으로 정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피의자한테 녹화 사실을 고지해야 되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되는데, 앞서 박근혜 땐 그때 그 거부를 해서 실제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보다 더 심각한 윤석열이 당연히 이거를 호락호락 따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국힘, 사실 국힘이 아니라 내란당이죠. 내란당 것들이 현충원에 가서 새해부터 어떻게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내란당 것들이 떠들고 있는 건데요. 권영세 씨는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저 용산 주민으로서 제발 좀 지역구나 신경 쓰면 안 됩니까? 도대체 지역에서 보여준 건 하나도 없고 저런 식으로 지역 하나 챙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고 결국에는 지금 권영세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얽혀 있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판때기 까는 역할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지켜내겠다. 여기서 국민의힘은 니네들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의 힘으로 지켜내고 있는 거죠. 그럼 국민들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것들이 무슨 염치로 대한민국을 운운하고 국민의 힘을 운운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기자들 앞에서도 국정 안정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선 지금 국정 안정이 첫 번째 과제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이 화합을 해야 된다, 요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왜 굳이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동안은 머릿속으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저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얽혀서 어떤 메시지들을 옮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야 저들 표현대로면 원점 타격이든 처단이든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말로는 저렇게 떠드는데 저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같이 하고 있냐. 권영세 씨가 최상목 씨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것도 3명 중에 2명만 해서 양쪽에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태극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윤석열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최상목 저것도 좌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부가 어려운 만큼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건데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권영세 씨가 하고 있는 거고요. 권성동 씨는 말할 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무슨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걸 왜 생략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성동 씨가 지금 저런 게 얼마나 허접한 말장난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충분한 논의요? 맨날 민주당이 떠들어댔던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들 그냥 위기만 오면은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이번에도 바로 그냥 여야 정쟁을 멈추자, 그러면서 맨날 무슨 민생, 생명과 안전, 경제 문제 이런 거는 저거들 불리할 때만 그냥 쏙쏙 뽑아먹는 그런 워딩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미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보수냐 진보냐 어떤 정책의 찬반을 논하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것들을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아니면 그 편에 설 것이냐, 공화국의 적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 구분법을 제외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계속 깽판만 치는 사람이 말이라고 저렇게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무슨 만우절이냐, 내란 동조자들이 시끄럽다라는 반응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님은 새해 첫날 항공 참사 관련해서 광주 시민 분향소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저 권성동, 권영세 등 내란당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댓글과 또 다른 유튜버들과 어떻게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지, 저들이 뭘 믿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심리전 여론전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서
대응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 따위 댓글 우리가 봤을 때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거는 자기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소위 정치 저간여층들을 대상으로 계속 저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이 민주당이 더 하네, 혹은 뭐 민주당이 더 심각하진 않아도 둘 다 똑같네 라는 걸 명확하게 노리고 저 따위 댓글들을 싸제끼고 있는 거거든요. 뭐 공수처가 정치한다면서 공수처를 욕하고, MBC가 그래도 그나마 나은 방송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니까 MBC는 막 욕하고, 비상계엄 사상자가 빵명이다. 근데 그 송곳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뭐 두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장난이었습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슬쩍슬쩍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이낸셜 뉴스 김학재 씨, 제가 기자라고도 부를 수 없는데 며칠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심을 주지 말자. 뭐하러 이런 걸 관심을 주냐? 먹이 금지다. 그게 답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합니다만, 결국 언론, 유튜브, 뭐 그다음에 커뮤니티, 뭐 포털, 상위 댓글들, 이게 막 나무위키까지 연결돼서 막 구조적으로 저들이 계속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사람들을 가스레이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역공작이라고 우리가 먼저 저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저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냐고요. 매크로를 저렇게 돌리는 게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거 하나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방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하고 전라도 비하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스스로 겉으로는 합리적이라는 포지션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윤석열 잘못했어, 김건희 문제야. 근데 민주당도 좀 이걸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 그걸 깨기 위해선 저들이 윤석열 그 내란 수괴범들의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 그 반국가 세력 바로 저들입니다. 저들에 대해서 처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그 항공 참사 제보자도 오죽하면 저런 음모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지그들 멋대로 그냥 이재명 대표 연결하고 전라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유튜버 맨날 그 윤석열이 자기 전에 보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8.17이 무슨 북한에서 대남 공작을 의미한다, 이따위 얘기를 또 떠들고 있는데요. 뭐 신의 한수 뭐 이런 데에서 계속 저런 얘기들을 쏟아내는 건데, 뭐 8.17 지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챗GPT에도 이거 나온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AI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준비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그냥 정치권 혹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 사람들이 이거 진영 논리 아니냐라고 하지만, 마치 AI, 막 챗GPT가 답을 하면 그래도 좀 더 과학적인데,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인데, 그래서 나중에 저들은 100% 1000% 야 이거 챗GPT를 부정한다, 무슨 막 과학을 부정한다, 이런 디지털 AI를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겁니다. 하지만 저것도 얼토당토하는 말장난인 게 뭐냐면, 실제로 8.16 지령, 뭐 8.25 지령 아무 숫자나 놓고 얘기해도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말도 안 되게 지금 북한하고 엮어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으로 끝나냐? 이게 아닙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바로 민주파출소입니다.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뭐 신고하기, 상황판, 그리고 뭐 대응 관련한 내용, 공지사항 등등이 있는데, 핵심은 허위 조작 정보, 뭐 역정보 이런 문제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그래서 저렇게 접수 현황, 전광판까지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시민들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 그들의 허위 조작 정보, 거기에 동참하는 글, 댓글까지 전부 다 싸그리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저러니까 정치인들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윤상현 따위도 지금 뭐 제명 청원 동의 7만 명은 진작 넘겼고, 최근에 또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정광훈 집회에 가가지고 저렇게 큰 절을 박아버립니다. 정신 못 차리고 저러는 거예요. 1년만 지나면 있겠지. 야 그냥 민주당 탓하고 이재명 탓하고 전라도 비하하면 어차피 우리 쪽 결집되는 거 아니야? 요걸 믿고 저렇게 까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준표도 이 와중에 대선 침 질질 흘리고 있는데, 박정희 동상으로 지금 논란에 있어했습니다. 뭐냐? 박정희 동상인데 오른쪽 사진이 이제 새로 이번에 그 박정희 동상이라고 홍준표가 이렇게 언플한 거거든요. 근데 안경을 씌우니까 홍준표가 나오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게 지금 정치를 하는 건지 자기들 우상화를 하는 건지 저런 것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오겠습니까? 물론 이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습니다만 저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권에 대한 어떤 기대 뭐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는 김태효도 절대로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의 외교 안보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던 김태효가 정말로 이 내란을 몰랐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윤석열을 옹호하려는 내란 공범들 제외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파출소 댓글로 관련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한번 쭉 둘러보시고 각자 갖고 있던 캡처 내용을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사이버 심리전과 여론전이 왜 중요한가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